최근 미국에선 중국 스파이를 사랑한다는 해시태그가 유행입니다. 이렇게 굿즈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파이는요, 진짜 미국으로 들어온 중국 스파이가 아니고요.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법을 돌려 비판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거라 사용자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틱톡 금지법을 계속 추진해왔죠. 실제로 지난 18일 진짜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내 사용자가 전체 인구 절반인 1억 7천만 명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틱톡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샵 I love my Chinese spy, 샵 Chinese spy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해 중국 스파이에게 굿바이 인사를 남기기부터 모의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틱톡을 대체할 또 다른 중국 어플 샤오홍슈를 서로 추천하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 정보는 다 팔렸고 인터넷에 나와 있을 만큼 나와 있다. 메타나 유튜브나 구글이 우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틱톡만 이런 식의 반발이 있었고 레드노트 가봤는데 거기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니까 어떻길래 하면서 다들 많이 넘어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고 붉은 책이라는 뜻의 이 어플은 영어로 레드노트. 어플리케이션 내부가 마치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겨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특히 외국인이 서비스에 가입할 때 중국 전화번호가 필요 없어서요. 환승 어플로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실제로 최근 미국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횟수가 200% 넘게 급증했고요. 이틀간 70만 명이 새롭게 가입하며 다운로드 수 1위로 떠올랐는데요. 레드노트는 이런 기류를 발빠르게 파악해 영어 콘텐츠 검토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 공고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 넘어온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틱톡 난민이라 부르며 레드노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양국 네티즌들은 이번을 계기로 엄청나게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I have no idea how to speak Chinese. Today I would like to teach you some Chinese. 중국어를 알려주는 건 물론 미국인이 영어 숙제를, 중국인이 수학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SNS라면 밈이 빠질 수 없죠.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고양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독특한 밈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소개글에 무조건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올리며 반갑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신규 가입자가 고양이 사진 없이 소개글을 올리면 중국 네티즌들은 저는 스파이입니다. 고양이 보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유쾌하게 응답하기도 하며 미국, 중국 네티즌들은 틱톡 금지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비판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My entire life, we were taught to be scared of the Chinese people. The camaraderie. Thank you for welcoming us with open arms. 이런 현상의 미국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인과 중국인들이 서로의 편견을 허물어뜨리는 긍정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평가하지만요. 미국 사람으론 처음 당해보는 SNS 검열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미국의 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프로필, 시진핑을 풍자하는 곰돌이 푸사진 등 많은 게시글이 플랫폼에서 삭제되면서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샤오홍슈는 틱톡과 운영 방식이 많이 다른데요. 틱톡은 글로벌 버전 틱톡과 중국 버전 더우인을 나눠 검열을 피했지만 레드노트 는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규제 정책을 따라서요. 건강관리나 금융 같은 주제도 플랫폼에서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도 있고요. 중국인 이용자들도 미국인들에게 어플에서 정치적 주제를 피하고 중국의 원칙을 따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레드노트 역시 중국 어플이라 틱톡과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틱톡 금지법의 유예기간을 75일 늘리며 틱톡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게다가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러다가 아예 틱톡이 돌아와서 이거 다 말짱 꽝인 거 아니야? 하는 분석도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 틱톡 금지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명백하게 행정명령은 틱톡 금지법, 연방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인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항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미국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의 독과점에 반기를 들기 위해 레드노트를 선택한 면도 있어서 미국인들의 중국 SNS를 향한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레드노트 떠날 거냐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댓글에 보니까 근데 레드노트 너무 이쁘고 멋있어서 떠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사용하고 싶다. 쓸 수 있을 때 쓰고 볼 수 있을 때 보자.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X를 누르고 등장한 신흥 강자 레드노트. 지금처럼 쭉 그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